지난번 영문 이력서 꿀팁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터뷰 꿀팁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링크 확인해 주시고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 콩글리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박아놓아야죠. 자세하게 써야 돼. 그 약어를 또 이력서에다가 넣어주면 읽는데 팍팍팍팍 들어온다고. 또 일한 근속 연수에 해당할 만큼 정도의 라인은 있어야 돼. 처음에 이력서를 넣으면 한국하고 똑같잖아요. 이력서 넣고 관심 있으면 이제 전화로 먼저 와가지고 폰 스크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얼굴 보는 2차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차 인터뷰를 하시면은 보통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나요? 가장 그랬던 거는 일단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알고 왔니? 우리 회사 어떻게 하고 왔니? 유명해서 그다음에, 왔어. 뭐 여러 가지 닮은 질문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경력직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엔트리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매니저급 또 경력직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같이 조직을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일도 나갈 것 같은데 말이 안 듣는 팀원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행동을 할래? 맞다. 얘기했죠.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 회사 어떻게 알고 왔니? 근데 뭐 친구 소개로 아니면 뭐 잘 여태까지 너네 회사가 궁금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잘 넘어가면 되는 질문인데 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질문은 진짜 중요한 게요. 그 스타 인터뷰라는 게 있어요. STAR, 스타 인터뷰. 이게 거의 구글이 됐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를 가시건 아니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이쪽 미드웨스트로 오시건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 비헤이비어럴 질문이 있고, 그러니까 나의 그 행위에 대한 질문, 나의 그 생각이 어떻게 박혀 먹었냐라는 거를 파악하려는 것과 그 다음에 테크니컬한 기술이 얼만큼 있느냐를 이제 보는 건데요. 요즘의 추세는 그 두 개를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기술도 있으면서 어떠한 자세로 이거를 해결하느냐라고 하는데 답변을 한국에서 인터뷰하던 식으로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하면 솔직하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한국식이네 한국식이네 라고 그냥 우리 정서하고는 안 맞겠구나 라고 얘네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스타 인터뷰의 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스타 인터뷰 한번 지금 구글로 찾아보실래요? 전에 본 적 있어요. 스타 인터뷰는 시츄에이션 S니까 시츄에이션, 그 다음에 T는 태스크, 그 다음에 A는 액션, R은 리절트네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주신 그 질문 뭐냐면 네 팀원 중에 골치 아프게 말을 안 듣는 애가 있다. 넌 어떻게 해결할 거니? 이렇게 얘기하면 상황, 해야 될 일, 어떻게 처리할 거고 어떤 결과가 있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 이 친구들은 오케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우리가 대부분 코멘트 할 때 이 사람은 그 대답을 논리적으로 하지 않음에 가장 걸리는 게 이 스타 인터뷰예요. 반드시 물어보면은 제일 좋은 답변은 인터뷰에서 제일 좋은 답변은 이그젬플을 던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 나 한국에 있었을 때 예전에 뭐 그런 거 뭐 한국에 있었던 상관없고 군대에 있었던 얘기도 상관없고 어떤 얘기 상관없는데 이런 상황이었어. 지금 너 듣고 있는 너 인터뷰이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상황에 너도 지금 같이 와 있는 거지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시죠? 이런 이그젬플을 하나씩 자기 거를 만들어 가시면 좋아요. 저는요 지금 있는 회사지만 제가 인터뷰를 꽤 많이 봤어요. 제가 회사도 가지고 있지만 인터뷰 코치도 해주잖아요. 인터뷰 코치도 해주지만 제 스스로도 기술을 잊어버릴까봐 인터뷰를 가끔 보거든요. 인터뷰 많이 봤는데 결국은 인터뷰하는 사람의 그 입장은 늘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을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문제야. 근데 이 사람은 또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또 보여줘야 돼. 뭐 그런 쇼죠 서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양식을 준다고 이렇게. 요거 물어봐. 이 중에서 뭐 5개 뽑아서 물어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나오는 질문들이 회사를 돌아다녀도 다 똑같아요. 실리콘밸리를 가서 하시건 여기에 뭐 포드를 가시건 크라이슬러를 가시건 GM을 가시건 다 양식이 비슷해요. 테크니컬한 질문은 좀 빼고 구글하고 옛날에 모토로라 제가 가봤거든요. 그거 갔더니 뭐 이런 거에 뭐
비행기 앞에 조종석에 탁구공을 몇 개 놓을 수 있느냐, 뭐 골프공을 몇 개 놓을 수 있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칼리지 애들한테 하는 건데 저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막 얼마나 네가 즉흥적으로 볼파크 넘버를 빨리 계산하느냐 이걸 하겠다는 건데 이제 경력자가 됐으니까 그런 질문들은 많이 줄고 사실 네가 전 직장에서 했던 업무에 대해서 좀 빨리 얘기를 해줘 라는 건데 얘기를 막 너무 두리뭉실하게 가시면 클리어하게 딱딱딱 끊어가지고 대답해 주시는 사람에 비해서 선택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늘 경쟁자가 2-3명은 있거든요. 그 포지션에 같이 인터뷰 볼 때 한 명만 인터뷰 보고 뽑지 않잖아요. 꼭 2-3명 정도, 많게나 5명 정도를 인터뷰를 보고 그 중에 최종을 출연해가지고 한 명을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간결하고 제일 좋은 이그젬플을 내는 사람이 결국은 우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그젬플을 만들어놔요. 계속 생활하면서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받았는데 난 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려운 질문이 왔는데 이미 공부를 해놨잖아요. 그런 거는요 또 재치를 발휘하셔야 하는데 이건 약간 팁인데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너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야? 아, 나 진짜 이런 게 어려웠어 하고 빡 나오잖아요? 그럼 별로 안 어려워 보여요. 그럼 얼마?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하고 한 2-3초 정도요. 살짝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척 하는 거가요. 마법이에요. 그럼 얘가 무슨 이그젬플, 무슨 예제를 머리에서 뽑아내려고 하지 하다가 오케이, this example will be good. 이거 이그젬플 좋을 것 같아 하고 꺼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귀 쫑긋하고 무슨 이그젬플이지? 하고 한다고요. 근데요, 보통 순발력. 네, 그 예제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요. 그 팁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에게 주로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사팀 이런 분들은 저가 잘 몰라요. 엔지니어에게 하는 건데 사람 관련한 이그젬플 있죠. 네. 아까 전에 뭐 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그젬플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해결책으로 나온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 파킹 브레이크라는 거를 개발을 했는데 노이즈 문제가 계속 고객사에서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태스크를 하나 주어지면 이런 시츄에이션을 제가 꺼내잖아요. 해결책이 아주 명확해. 파트를 여러 개를 갖고 와가지고 다 뜯어보고 경쟁사가 뜯어보고 기어의 이빨 개수를 센 다음에 그거를 주파수 프리퀀시랑 맞춰보니까 우리 쪽의 기어의 이빨이 주파수랑 공진 주파수가 맞는 걸 알고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가 들어갈 틈이 없고 그냥 숫자와 원리와 이런 걸로 딱 하면 돼요. 프로젝트를 리드하는데 어려운 거, 뭐 그 자기가 했던 업무 중에 어려웠던 점, 네가 잘했던 거, 뭐 이런 거 할 때는 다 엔지니어들이니까 좋은 정성적으로 숫자로 퀀터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공식으로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요 쓰기가 좋아. 왜냐면 이 질문을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기하실 때 빨리빨리 받아 적을 수가 있어 나도.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인터뷰 끝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가 그 노트한 걸 들여다봤을 때 깔끔하게 나온다고요. 결론은요 늘 긍정적으로 끝나야 돼요. 부정적인 이그젬플은요 그렇죠. 안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석세스 스토리죠. 석세스 스토리 가져가셔야 되고 네. 그러다가요 자주 나오는 질문, 우리가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질문이요 네거티브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인터뷰어가 반드시 인터뷰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 준비해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늘 허를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나왔을 때 투덜이들 있잖아요. 투덜이들은 인터뷰장에서 막 투덜투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게임 세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오케이 방금 전에 그 능력 없는 사람과 일하는 거에 대한 이그젬플 잘 들었어. 그런데 그건 성공한 스토리고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실패한 적은 없었어? 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제가 던져요. 그러면 실패한 이그젬플도요 그 예제도 사실은 뒤로 다 준비하셔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인터뷰할 때 보통 5개 정도의 좋은 스토리와 2개 정도의 나쁜 스토리를 주해 갔는데요.
나쁜 스토리는 예를 들어서 수류탄이 터져서 누가 죽었어 라는 게 나쁜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런 이그�젬플을 들고 가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네. 세이프티 관련된 이그젬플은 들고 가면 안 되고요. 뭐 얘가 그렇단 말씀이죠. 나쁜 이그젬플은 그러니까 좋은 이그젬플인데, 그러니까 좋은 예인데 나쁜 거를 갖고 갈 수 있는 좋은 예는 뭐냐면, 너가 뭐 실패한 경험을 들려줘. 그러면 시츄에이션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태스크였고 액션을 이렇게 칠했는데 unfortunately,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결과가 잘 안 나왔어. 그랬는데 그게 네가 듣고 싶었던 이제 방금 전에 물어봤던 나쁜 프로젝트잖아.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해보자 으쌰으쌰해서 우리 팀 다시 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나 그 프로젝트를 결국은 성공시켰어 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배웠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좀 지상을 알게 되었고 응. 그래서 뭐 좋게 했어. 끝내야 돼. 예. 그래서 좋게 끝나면 그렇죠. 여기다가 굉장히 파지티브한 사람, 그 다음에 팔로우 뚜루가 가능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커멘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팀에 와서도 무슨 팀이든지 다 어려움과 그 챌린지한 태스크가 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잘 안 됐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구나라는 거를 계속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준비해 가시는 프로젝트도, 그러니까 예제들도 인터뷰를 볼 회사의 그 팀에 맞는 성격의 이그젬플들을 조금씩 변형해 가지고 가시면 좋아요. 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 스타일에 맞춘 이그젬플들을 써놓으시면 그런 얘기는 최소한 안 들으실 거예요. 대답이 되게 한국식이다. 이런 얘기는 최소한 안 드실 것일 거예요. 그런 거였군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요? 영상이 길어지겠는데? 어떻게? 그래서 아무튼간 이제 여기에서 미국에서 이제 잡을 잡으실 거고 하시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거니까 이력서를 잘 써야 되는 거고, 보통 인터뷰를 하시면은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눈을 잘 안 마주치고요. 계속 써요. 이 사람이 지금 한 얘기를 계속 써요. 그런데 나중에 쓰고 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뭔 얘기지? 오케이. 흐름은 대충 이거 같은데 네. 뭔 얘기 하려고 그래? 하듯이 똑같이 한 다음에 피드백 오는 게 늘 똑같아. 스타 양식에 맞춰서 대답을 왜 안 해? 라는 게 가장 많은 피드백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연습은 뭐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친구 잡아놓고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잡아놓고선 지금 하셔도 되고,